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금요 시사 퀴즈는요. 매년 3월 24일은 예방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지정한 이 질병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보기 드렸죠. 1번 감기, 2번 아토피, 3번 결핵, 4번 신종플루.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요. 이번 통신장애 배상액 적절한가요? 하는 질문이었지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4824님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적당하다고 봐요. 다른 대기업들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배상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7640님은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말이 10배지 피해를 금액으로 어떻게 증명한단 말입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혹시 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가겠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 2 30년 7세대의 역사와 함께 소나타의 본질을 직접 체험할 무대 소나타 모터쇼 3월 25일부터 30일 코엑스 비투홀에서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연아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소치 올림픽에서 아주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지금 무슨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네요. 예, 대한체육회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대해서 이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 편파 판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팬들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 이거는 재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심판들이 판정해서 점수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심판 재량이기 때문에 이게 제소를 하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소를 하라는 여론에 좀 떠밀려서 결국은 제소까지는 못하고 이제 공식 이의까지만 제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공동으로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이렇게 ISU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심판 구성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를 하고 또 불공정 시비가 다시 일지 않도록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 어쨌거나 첫 액션이 나오긴 나온 거고요. 네. 글쎄 그 대한체육회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걱이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때문에 향후에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좀 걱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죠. 심판들이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자신들이 안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심판 구성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판정 조작 시도했다가 자격정지 받았던 심판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 피겨 협회장의 부인이 여기 그 심판진에 또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의문을 제기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 어떻게든 ISU 그 국제 빙상 경기 연맹에서도 이 한국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 잘못됐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뭐 수정하겠다라든가 뭐 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든가 네. 어쨌든 뭐 답은 공식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늦었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네. 근데 뭔가 뭐 말 한마디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또 우리 박인비 선수 이야기입니다. 아주 또 LPGA에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네요. 예, 오늘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이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에서 네. LPGA 투어 이 JTBC 파운더스컵 1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박인비 선수 보기 1개 그리고 버디 7개를 쓸어 담으면서 6언더파 66타를 쳤고요. 박인비 선수는 스테이시 루이스 그리고 지은이, 미셸이 이런 선수들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3위. 예. 예, 첫날 깜짝 선두로 나선 선수가요. 올 시즌 그 LPGA 투어에 데뷔한 이미림 선수인데요. 네. 이미림 선수는 이제 작년까지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네. 1라운드에서 8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예, 미국의 모건 프리셀이 한타차 7언더파로 2위고요. 네.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초에 중국에서 열렸던 이 유럽 투어, 이제 LPGA가 아니라 유럽 투어 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일단 올렸고요. 이번 대회에서 LPGA 또 이번 시즌 첫 승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뭐 LPGA 투어에서 한창 재밌는 게 세계 랭킹 1위 박인비 그리고 2위인 그 노르웨이 수잔 페테르슨 이 두 선수 대결이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네. 올 시즌에 두 선수 함께 참가한 3차례 대회에서 박인비가 2번은 페테르센을 그야말로 압도했고요. 네. 예, 한 번은 똑같은 성적을 거뒀는데 페테르센이 이번 1라운드는 4언더파 공동 18위 별로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박인비 선수의 압승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여성 골프 선수들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농구 소식 들어보죠. 프로농구 4강 대진이 확정됐네요. 네, 어제 열린 그 6강 플레이오프 전자랜드 KT 마지막 5차전에서요. KT가 79대 57로 이기면서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4강행 확정을 했습니다. 예. KT가 이제 4강에서는 정규리그 우승팀 LG하고 만났는데요. KT 연고가 부산이고 LG 연고는 창원입니다. 두 팀 대결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낙동강 더비라고도 불리는데 낙동강 더비. 네. 두 팀 다 빠른 농구하고 공격 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맞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이 다른 편의 4강 대진은 SK 대 모비스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이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도 만났던 팀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SK가 이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도 이 모비스한테 챔프전 4연패 당하면서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했는데요. 예, 이번 4강 대진이 SK로서는 좀 서력의 기회고 SK 문경은 감독도 이번 4강전을 우리는 챔프전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4강전은 일요일에 울산에서 열리는 모비스와 SK 1차전부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 차량 진행이 무척 어렵습니다.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꼭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오류나들목 쪽으로 시흥나들목 이전부터 오류나들목까지 긴 구간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국회대로 영등포구청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인천 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여의도 쪽으로도 신월나들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가는데 답답합니다. 테헤란로 삼성역 쪽으로는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다시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까지 가다서다 하고요. 올림픽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풍납동 쪽으로 종합운동장과 신천역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강북 통일로는 서대문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시속 20km 내고요. 아현고가서도 철거 공사로 인해서 아현동에서 서대문 쪽으로 진행이 무척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쓰겠다고요? 뭐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백악관이 그동안 내부 통신용 기기로 고수해온 블랙베리 대신에 삼성과 LG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백악관의 내부 기술팀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백악관 통신국이 기기들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가운데 보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 정부도 10년 넘게 사용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블랙베리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경영난에 빠진 데다가 네.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보안성을 강화해와서 미국 정부도 블랙베리에서 안드로이드 강자인 한국 회사 제품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품들 좋습니다. 네. 앞으로 해외여행 떠나기 한 달 전까지 취소를 하면 그 여행사 하고 이거 계약 그 관련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10% 이상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 날짜까지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또 그동안에는 항공기가 지연돼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는데요. 지연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30%,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지연은 10%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쪽으로 가보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든 증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2.8%가량 떨어졌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당분간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자 부동산 시장이나 증시의 주식 가치, 위안화로 가격을 표시하는 자산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공업상품 가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항공기업과 해외에서 자금을 유통한 부동산 기업 등에서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안 그래도 중국 기업들의 그런 파산 사태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 하락세, 그 위안화 가치 하락이 더 진행될 경우에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에 아주 사상 최대로 늘었다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무지무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가 32,400여 가구에서 56,000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원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귀농귀촌 가구 중에서 50대 가구 수는 2001년에 187가구에서 네. 2012년 8,300가구로 또 지난해에는 1,4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래 5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네, 그만큼 은퇴하고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귀농귀촌한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 지원 같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여튼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귀농까지는 못하겠고 귀촌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갈까 연구 중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서 하도 불러가지고 말이죠. 전화로 진행하시고, 네. 예, 그런 방법이 있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금요시사 퀴즈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매년 3월 24일은 예방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지정한 이 질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는 1번 감기, 2번 아토피, 3번 결핵, 4번 신종플루.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이런 것이었죠. 이번 통신장애 배상액 적절한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1347님은 노라고 답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시간 넘게 통신 두절되었으며 통신 연결되고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끊길 줄 모르고
끊기는 줄 모르고 데이터 사용하다 데이터 폭탄 맞았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네요. 네. 5426님께서는요, 예스를 적어주셨는데요. 개인 가입자로서는 턱없는 금액이지만 경영자로서는 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개선된 SK로 보답했으면 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 1059님께서는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배상 10배는 터무니없습니다.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인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시사 퀴즈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매년 3월 24일은 예방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지정한 이 질병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는요. 1번 감기고요. 2번 아토피, 3번 결핵, 4번 신종플루.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의 yes or no 질문은요. 이번 통신장애 배상액 적절한가요? 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잠시 볼까요? 9821님께서는 피해자들이 많아서 다 보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요. 그래도 보상을 외면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스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0802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전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12시간을 일하는데 6시부터 카드기 사용이 안 돼서 새벽 2시에 일을 접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에 당첨되신 분께요. 네, 4부 들어가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가 벌어지는 날이죠.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세 남자가 함께하는 정치 수다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분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에 돌아가는 거 잘 보셨죠? 예, 이 점수 몇 점이나 주면 좋을까요? 점수 주는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광재 사무총장.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험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몇 점을 줘야 되나요? 그건 뭐 빵점이죠.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위임해준 권한이 입법권인데요. 그 입법권에 소홀했다, 불량국회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아마 점수는 F 학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F 학점. 빵점이나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이하연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또한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저도 점수 유보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룰 만한 이슈들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규제 완화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어저께죠. 그것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만하긴 한데요. 그것은 또 여의도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점수 유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실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예,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정치인이 그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많이 과거에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들을 잘 실천하자. 이런 운동이 매니페스토 운동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시각에서 지난주에 정치권을 살펴보시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얼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것들이 또 잘 실천될 수 있는지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치권이라는 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제가 답해야 하나요? 하연 기자.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띄지요. 눈에 띄어요? 사실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은 눈에 띄어야죠, 반드시요. 그렇습니까? 네네. 사실은 국회가 이번 주는 이제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또 민생 법안들을 좀 처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월 국회. 그런 부분들은 또 눈에 안 띄지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개점 휴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게다가 한 100여 명이 외국을 나갔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께서는 시험 보지 않은 학생이라고 이랬어요. 국민들이 위임해준 그 유일한 특권이 입법권인데요. 그것에는 소홀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나머지 특권들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F 학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난 주일에 보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야권에서 새로 이제 탄생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정강 정책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경선을 앞두고서 경선 룰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치판이 이런 겁니까? 제가 제 자랑부터 하나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웬 자랑을 갑자기?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하고 당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내기 아닌 내기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이 시간에서 대답을 했었죠. 이 시간에서. 그래서 제가 새정치와 민주라는 단어는 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정치와 민주를 못 버리고 새정치 민주연합이 됐습니다. 맞췄네요? 예. 그거 맞춰놓고 안 주나요? 사실은 이제 새정치 국민연합이라는 명칭이 1위를 했는데요. 새정치 국민연합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됐고요. 단축 명칭은 새정치 민주연합이 새정치연합이죠. 근데 이제 또 김한길 대표가 새민주연합이라고 했다가 이런 해프닝도 생겼고요. 그런저런 당명과 관련된 또 해프닝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매니페스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정치원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혼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당대당 통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외국에서도 선거연합, 정책연합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오래된 정당이 약 한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적절치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이게 새정치를 하겠다고 서로 해쳐모여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새정치가 좀 제대로 돼서 네.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4년밖에 안 돼요? 제일 오래된 정당이? 그렇죠. 간판을 내렸다 양대 올렸다. 정당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심정적으로는 한 60년, 50년 이렇게들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정당법상에서는 지금 5년 이상 된 정당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놀리는데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보면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느닷없이 신장 개업한다고 간판 갈아달라고 또 간판을 갈아달라고.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게 자꾸 간판을 갈아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그 새정치라고 하는 말들을 좀 바로 좀 해석을 하면 자꾸 이러한 제3정당 내진 제3세력 또 이런 것들과 통합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은데 하 기자님 여의도 3대 미스테리가 아마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는 회자되죠. 김정은의 속마음, 창조경제, 새정치가 이 3대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이거 무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김정은의 속마음. 김정은의 속마음 진짜 이거 누가 아나 이거? 창조경제. 두 번째는 창조경제. 그다음에 새정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고장난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새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더 여의도를 좀 우려스럽게 보는 게 지금 삼김 시대보다 약 한 10년 정도 후퇴됐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삼김 정치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저는 10년 후퇴했다. 10년씩이나 갔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 증거가 뭐냐면요. 기자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기자분들 쓰시는 게 친박, 친이, 친노, 비노 이렇게 쓰시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누구랑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누구랑 친하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떠한 비전을 갖고 정치한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친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친하면 뭐가 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10년 뒤로 후퇴했다. 오히려 후퇴했다. 창피한지 모른다. 자꾸 누구랑 친하다고만 하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 나와서는 이 새정치라고 하면 지방자치의 문제, 부패,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비전이 나와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의 속마음, 창조경제, 새정치가 아직도 미스테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회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 기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좀 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새정치가 무엇이냐라는 이 우스갯소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큰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이것을 빨리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주인인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을 하는 정치, 이게 새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새 정치라는 용어 요새 새로 나온 용어 아닌데? 그렇죠. 옛날에 새정치 국민회의 이런 정당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씨가 한 건가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새정치가 왜 심심하면 한 번씩 또 튀어나와요?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맨날 헌정치만 하고 있었습니까? 새정치 한다고 그러면서? 아마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이 새정치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정강 정책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 무슨 6.15 또 14죠? 예. 이런 것을 넣느냐 마느냐 그래 하고 사과하고 그냥 파동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 안철수 그 중앙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죠. 그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이 정강정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자면 힘겨루기죠. 힘겨루기. 이것도 힘겨루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예, 힘겨루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6.15 공동선언하고 14정상선언이 단순히 통일에 대한 비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인 어떠한 선언이거든요. 네. 실제로 민주당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실이나 아니면은 당직자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 사진 2개가 걸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안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랬어요? 예. 그럼 사과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사과를 했습니다. 예. 광주에 가서 야단 맞았다면서요? 예, 사실은 악수를 하는데 악수 안 받아줬다면서요? 그 장헌권 6.15 공동위원회 광주 전남 공동대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수할 기분이 아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기자들도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이런 고성이 좀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역시 김대중 노무현 내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황준남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안철수 위원장도 그곳을 일종의 어떤 그 자기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잡음이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매니페스토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이 정책 정당이 되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이런 정책에 관해서 사전에 뭐 공감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까? 갑자기 뭐 뭉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정강 정책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강을 만드는 것은 그 당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이 통합하는 과정, 양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이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설득 가능한 그런 것들이 빨리 합의가 돼야 혼란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다 짬뽕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짬뽕, 옛날 민주당도 짬뽕, 또 이 신당도 짬뽕. 그런데 짬뽕하고 합쳐가지고 또 짬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인 스펙트럼 성상에서 이것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저는 헷갈려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통합신당은 말이죠. 보수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이에요? 아마도 해보세요.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정당이 탄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에서부터 출발한 중도라고 하든지 좌에서부터 출발하는 중도라고 하든지 이렇게 출발점을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희석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유권자들의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은 선거 이후에 또 선거 때 말과 선거 이후의 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양의 다당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마 중도를 중용하고 좀 혼동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출발점을 명확히 해줘야 그것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선거 이후에도 또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그 정체성을 모르겠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잘 모르겠다는 건데 하 기자는 잘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과거의 소모적인 그리고 비생산적인 이념 논쟁을 피하겠다라면서 이런 논쟁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을 피하겠다라면서 이것을 없애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명하게 지향점을 보이지 않고 이것을 중도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애매하게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진영 논리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도라는 애매한 그러니까 분명한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해서만 그렇게 정치적 지향점을 밝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1라운드에서 말이죠. 이 시간 조금 전에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했어요. 근데 박영선 의원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융합이다. 융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융합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아주 시너지 효과도 크고 그렇죠? 창조경제에서도 융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많이 나옵니까? 근데 융합이 잘못되면 짬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광재 사무총장?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도 융합이 요즘 유행이고 대세죠. 그렇지만 융합이라고 해서 정체성이 없어지거나 기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기본이 잘 배합돼서 얘기가 되는 거고 기본이 뭔지가 또 명확해야지 융합이 잘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모처럼 한마디 했더니요. 5115님께서 문자로 보내셨네요. 강재원 변호사님, 그럼 진보나 보수로 꼭 입장을 정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기존을 진보나 보수보다 민생을 먼저로 두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싶던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거 아닌가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민생을 위해서 정치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념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네요. 2207님께서는 정치권의 3대 미스테리 정말 공감되네요.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하신 얘기죠. 저는 요즘에 김정은의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정작 창조 경제와 새 정치는 도대체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0369님께서는요.
저도 당명 나왔을 때 세 남자의 수다 하기자 생각했답니다. 돗자리 펴세요. 라고 쓰셨습니다. 크크크 하시고요. 네. 돗자리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976님. 신당 내부에서 자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던데 신당은 괜찮은 건가요? 하 기자님? 대답해 보십시오.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1인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직은 안철수 의원이 끄떡없기 때문에요. 네.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거보다도 내부에서 토론하는 건 좋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되나요? 네. 그것도 새정치라고 하면 받아주죠 뭐. 예, 한 분 더 소개하죠. 2137님. 배고픈 저녁에 정치 수다로 허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군요. 자,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죠. 새누리당에서 이제 경선 룰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요. 여성 후보 뭐 어쩌고 이런 거에서도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공천 때마다 룰을 바꾸는데요. 네. 사실은 구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강 정책도 이 룰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바꿉니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자꾸 룰을 바꾸거나 정강정책을 바꾸는 게 과연 민주적 정당인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과거 예를 보면 뭐 특정 정파의 공천 배제, 공천 학살 이런 표현들이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아마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분들도 이 공천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당이 더 민주적인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표의 표심을 나타내시는 게 우리나라 정치를 한 발짝 더 성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도 잘 들여다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정당이 민주적인지 아닌지 하기 전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문제된 것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인데요.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2, 3, 3,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또 어디는 또 전략공천하고 뭐 그런 얘기들. 예. 그건 이제 2주 전에 나온 거고요. 네. 제가 지역 공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성 전략공천 지역이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에 4군데 정도고요. 그리고 대구입니다. 경북 포항이고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새누리당이 절대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지역 의원들이나 개파 의원들은 이것이 전략적으로 본인들에게 불이익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빌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해득실에 따른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 방식 관련돼서 지금 기존 방식대로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곳이 나왔거든요. 그게 제주하고 전북입니다. 전북도든가요? 예. 전북이 포함됐구나. 그래서 이제 제주지사로 원희룡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나가게 됐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북은 어떻게 강봉균 전 장관을 의식해서 그렇게 됐나요? 여러 가지 포석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제주하고의 같은 어떤 제주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측면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매니페스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매니페스토 입장보다 이제 저희가 또 정치권을 감시하다 보니까 또 정치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해요? 이게 아마 지금 현 정부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집권 하반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집권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꾸 룰이 바뀐다고 하면 그건 민주적 정당이 아니고 민주적 정당이 아니면 결국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6.4 지방선거 2달여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달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책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는 모습이 보입니까? 후보들 중에도 정책 내놓고 말이죠. 난 이런 정책을 실현할 테니까 나 좀 찍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이래놓고서도 이게 이 매니페스토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7대 선거라고 해서 7번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후보자들의 경쟁률이 이번에는 더 높을 것 같으니까 한 40명의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보고 그다음에 또 변별력 있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책이 몇 가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정책이 좀 쟁점화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상 버스니
본 전 김상권 교육감이죠. 전 예. 경기도 교육감이죠. 예. 그랬더니 그 다른 이들 또 원혜종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이들이 이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예.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진표 의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 쪽에서도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전이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네거티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정책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나중에 인격살인이나 인격 네거티브를 하는데요. 네. 정책 갖고 자꾸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예. 저께죠 정병국 의원이 우리 저희 방송에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무상버스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바보야라고 말하고 싶다. 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정책 가지고 이 토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치인들 뭐 하는 거예요?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공약도 안 내놓고서 뭐 자기 찍어달라고 자꾸 그래요? 아마 유권자가 무섭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유권자를 깔봐서 그런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네. 유권자들이 아마 매서운 해처리를 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공약을 내놓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정보라는 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선거 공부 때 날라오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게 바로 언론이거든요. 하 기자. 예. 왜 언론에서는 정책 같은 거 보도 좀 잘 안 하고 토론도 좀 붙이기 좀 하지 왜 안 합니까? 예. 네. 자비판 얼굴을 많이 안 줘서 그렇습니까? 자비판하겠습니다. 자비판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박심 논란에서 시작됐죠. 네. 그 이번 선거가 여권에서부터 이제 필승론 앞세우면서 중진 차출론으로 이제 전국 선거로 가지고 가는데요. 예.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론도 그 주로 이제 그 정책 경쟁이나 아니면 그 눈에 띄는 정책들을 이제 보도하면서 이것을 이어가야 하는데 네. 워낙 이 선거에 대해서 이 판이 구도가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성 쓰십시오. 기자분들이 아마 기사를 써주실 때 저희가 계속 부탁하는 게 정치인의 어깨 높이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발 높이에서 기사를 써주면 좀 여러 가지 좀 기사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눈높이 정도도 아니고 발높이. 예. 발높이로 기사를 써라. 이런 주문 아주 하셨네요. 네. 발냄새 나는 기사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언론에서 이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사가 너무 딱딱하고 그렇게들 하면서 기편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재미있게 쓰면 돼요. 요새 무상버스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재미있게 꾸며보시면 안 됩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자분을 잠깐 좀 변호를 해드리면요. 제가 갑자기 무슨 변호가 이게 왜 정책 기사가 왜 딱딱해지냐면 혹시 슬러시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니면 슬로시티요? 예, 그다음에 클러스트 뭐 이런 단어들. 이게 정치인이 공약하는 단어들이 어디 그 경제 마케터들이나 알 수 있는 공약들로 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도 유권자가 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이 있는가, 내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생활용어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죠. 네. 5011님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정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 지방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 인쇄소 가보면 선거 홍보물이나 공약집 샘플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찍기만 해서 돌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 이러고 오셨네. 와, 이거 그냥 있는 거 그냥 백해가지고 낸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저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심각하네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거 대신 만들어주는 업자도 생겼대요. 예. 우리가 이 정책 중심의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논쟁이 더 치열하게 붙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육사 지방선거 잘 치러야 되고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이 정책 중심 선거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광재 사무총장. 공약 중에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부담 없이 혜택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공짜. 보통 이제 검증 안 된 복지 공약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 없이 자기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 개발 공약들, 묻지마 개발 공약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네. 선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켜질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네, 보면 됩니다. 하 기자님 간단히. 예, 저는 뭐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국매니페스토실전본부의 이광기 사무총장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죠.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0786 0608 5838 7000 2328님께 공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면승부 예스105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3대7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